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과정 수업을 하는 주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의복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술과정 교과서 98쪽을 펴고 다 같이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섬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요 아래의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섬유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죠. 오늘도 다들 열심히 수업 들어주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섬유 중에서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뉜다는 거 배웠고요. 천연섬유에서는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뉘고 인조섬유에서는 재생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천연섬유에 대한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었죠. 자, 천연섬유는 어떤 것들이 천연섬유였죠? 그렇죠. 우리가 자연에서 생물에게서 얻는 섬유를 천연섬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조섬유는 어떤 섬유를 인조섬유라고 했죠? 그렇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원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석유와 같은 화학적 합성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낸 섬유를 우리가 인조섬유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해서 인조섬유라고 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재생섬유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재생섬유가 뭐였었죠? 그렇죠. 재생섬유는 맞아요. 직접 사용될 수 없는 원료를 우리가 섬유의 형태로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섬유처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섬유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레이온이 있었습니다. 자, 2번째는 어떤 거 있었나요? 맞습니다. 아세테이트가 있었죠. 자, 그럼 우리 레이온과 아세테이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인조섬유 그 중에서 재생섬유에 속하는 레이온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세테이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테이트에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처음 들어봤었던 열가소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단어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생섬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조섬유 중에서 재생섬유가 아닌 합성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합성섬유는 어떤 걸 합성섬유라고 했죠? 우리가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2가지 이상을 합쳐서 만들어낸 것, 이렇게 해서 합성섬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유를 합성했다 할 때에는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가 있었죠. 그렇죠. 그 화석연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필요한 원료를 추출해내서 이것들을 내가 섬유로 만들어서 다시 사용했을 때 이걸 합성섬유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합성섬유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모두들 다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화석연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섬유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쓰는 휘발유도 있고요. 그 다음 LPG 가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온도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합성섬유를 얻어내는 온도, 어떤 범위인지 다들 보고 있나요? 그렇죠. 이 범위에서 우리가 합성섬유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 원료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림으로만 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석유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름이라는 거에서 화학 섬유를 얻어낼 수 있을까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섬유를 우리가 합성 섬유를 만들어내는 공장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어때요? 영상을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성섬유이든 재생섬유이든 어쨌든 원료를 다 녹여서 우리가 치약을 짜듯이 국수를 뽑듯이 쭉 늘려서 뽑는다라고 했는데 그 장면을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우리가 합성섬유의 일반적인 특징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장점 먼저 볼게요. 자, 장점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천연섬유에서 배웠던 면, 마, 견, 모 보다는 가볍고 질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옷으로 만들어서 입었을 때 옷을 다 완성해서 입었을 때도 가볍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 질기고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입어도 또는 내가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입거나 작업복으로 입어도 옷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하지 않고 질기게 튼튼하게 잘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탄성이 좋다는 겁니다. 자, 우리 탄성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외부에서 어떤 힘이 와서 옷감이 접혀 구김이 생겼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특징입니다. 이 탄성이 좋기 때문에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합성섬유의 단점은 첫 번째,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왜 열에 약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성섬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과 연결을 지어보도록 할까요? 맞아요. 합성섬유는 재료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다 한 곳에 모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죠? 맞아요. 열로 다 잘 녹여서 섞었죠. 그런 다음에 뜨거운 방법을 통해서 뜨겁게 달궈진 롤러든지 뜨겁게 달궈진 섬유가 나오는 구멍들을 뜨겁게 달궈서 우리가 얇고 가늘게 실을 뽑아냈었죠. 그 말은 뭘까요? 맞아요. 합성섬유의 원료 자체가 열에 약하고 열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흡습성이 나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흡습성 어떤 의미였죠? 맞아요. 습기를 흡수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습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습기 또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수분, 땀 이런 것들을 천연섬유 같은 경우는 잘 흡수를 하고 잘 흡습했죠. 하지만 우리가 합성섬유 같은 거는 우리가 재료 자체가 뭐였어요? 원료 자체가? 그렇죠. 석유였죠. 우리가 석유하면 기름이 생각나요. 기름은 어때요? 물이랑 친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섬유의 원료 자체가 그래요.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이라든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습기라는 것들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건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전기가 잘 생긴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재생섬유에서는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흡습성이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합성섬유는 흡습성이 나쁘기 때문에
정전기가 잘 생겨요. 그렇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섬유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기억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섬유들도 다들 비슷한 특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섬유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합성섬유 두 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배워볼 합성섬유는요,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 최초의 인조섬유라는 타이틀을 가진 섬유는 이름이 뭐였죠? 맞습니다. 레이온이었죠. 빛의 섬유 레이온이었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합성섬유도 그렇게 멋진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합성섬유입니다. 자, 세계 최초의 합성섬유는 바로 나일론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론 이름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자, 여러분이 나일론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에서 어떤 느낌이 오나요?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나일론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좀 깨닫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맞습니다. 나일론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뭔가 반짝반짝 광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미끈미끈할 것 같기도 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합성섬유의 일반적인 특징을 할 때 들었던 이래서 이거 물이 잘 안 통할 것 같아, 물을 빨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소재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맞습니다. 이 나일론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는 섬유인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일론이 발명되었던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일론은 어떻게 발명되었을까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있는 사람은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퐁이라는 화학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듀퐁이라는 화학회사에서 연구를 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월리스 흉 캐더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일론을 발명하게 되었는지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미국의 화학회사 듀퐁 연구소라는 곳에서는요, 처음부터 나일론을 개발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떤 걸 개발하고 싶어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타이어의 소재가 되는 고무를 개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고무는 지금 여기 나무에서 고무액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천연 고무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천연 고무를 얻기까지가 지금 이 고무나무도 아주 크게 자라야 내가 원하는 만큼 고무를 만들 수 있는 이 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천연 고무의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조 고무를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실제로 인조 고무를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 고무인 폴리에스터라는 걸 발명을 해요. 그래서 폴리에스터라는 걸 발명을 하고 났는데 이 섬유를 어떻게 다르게 이용해 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 연구소에서 그 연구소 직원 한 명이 나 이걸로 장난 조금 쳐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리막대를 이렇게 실험 비커에다 넣어가지고 쭉 이렇게 늘려보는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장난 치죠. 뭐 풀을 가지고 이렇게 늘려보는 장난을 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연구소 직원이 이거를 쭉쭉 늘려보다가 이렇게 쭉 늘리는 게 어디까지 늘어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늘려서 연구소를 한 바퀴를 돌아요. 우와, 이거 진짜 길게 늘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나일론이라는 걸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 보면 나일론이 어떻게 쭉 늘어나는지 유리막대 이렇게 감기는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때요? 영상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정말 나일론이 쭉 늘어나는 게 보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나일론을 1935년 9월에 드디어 이제 딱 발명을 하게 됩니다. 발명을 하고 났더니 자, 이 발명된 나일론으로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 듀퐁 회사가 첫 발명한 이 나일론으로 만든 첫 상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퀴즈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초성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자,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첫 상품. 나일론으로 만든 첫 상품이 뭘까요? 답을 맞춘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바로 이 칫솔입니다. 나일론으로 맨 처음 칫솔을 만들었어요. 나일론은 섬유인데? 나일론은 우리 지금 배우는 건 합성 섬유로 배우는데 왜 칫솔을 만들었지? 라고 궁금해할 친구들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전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나일론 칫솔이 생기기 전에는 칫솔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칫솔 모가 우리가 양치하는 그 칫솔 이에 닿는 부분 칫솔 모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나? 맞아요. 지금 보고 있는 칫솔 모는요, 바로 돼지털로 만들었습니다. 돼지털이나 또는 말의 털, 이렇게 동물의 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양치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나일론으로 처음 칫솔을 만들기까지는 다들 동물의 털로, 특히 돼지털이 뻣뻣해요. 여러분 되게 돼지털이 뻣뻣해가지고 여러분 양치할 때 우리가 지금 칫솔처럼 뻣뻣한 이렇게 칫솔 모가 있어야 치카치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털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털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일단 털이 너무 잘 빠져. 양치하고 있는데 칫솔이 자꾸 빠져.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털이 자꾸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 당시에 이렇게 돼지털로 만든 칫솔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것처럼 엄마도 한 개, 아빠도 한 개, 내 것도 한 개, 동생 것도 한 개, 각자 가족들이 이렇게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개 칫솔을 온 가족이 돌려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벌써 위생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 돼지털을 물에 적셔서 양치를 하고 났을 때 이게 잘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돼지털 안에 있는 물기가 잘 안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물기가 안 마르면 어때요? 그 안에서 뭐가 생길까? 그렇지.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양치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위생적으로 여러분들 양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일론 칫솔이 발명이 되면서 상품으로 팔리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일론 칫솔이 맨 처음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맨 처음 상품이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일론을 사용해서 만든 초대박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스타킹입니다. 그래서 1940년 5월 15일에 미국 전역에서 나일론 스타킹이 다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일론 스타킹이 우리가 기존에는 나일론이 발명되기 전에는 무엇으로 스타킹을 만들어서 신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크, 비단, 실크, 견섬유로 된 스타킹을 만들어서 신었었는데요. 그것보다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이 너무 투명하고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일론 스타킹을 사려고 줄 서 있는 여자들 모습 볼 수 있죠. 진짜 사람들 많죠? 그리고 이때 당시 여러분들 우리 견섬유 얻기가 어렵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견섬유가 실크가 만들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쌌어요. 그런데 이 견섬유로 만든 실크로 만든 스타킹보다 무려 3배가 더 비쌌는데도 여자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사고 싶어서 너무너무 막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박
상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론은 20세기 우리가 100대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나일론이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거든요. 왜냐면 우리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줬거든요. 자, 이 나일론이 뭐 여성들의 뭐 스타킹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양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알고 있나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비단, 실크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비단과 실크를 주로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수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비단으로 실크로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거나 비행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제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낙하산이 있죠. 이 낙하산을 만들 때 이 실크가 꼭 필요했었어요. 왜냐면 낙하산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이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견섬유는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 견섬유, 실크를 사용해서 낙하산을 만들었었는데 이 일본이란 나라가 이 비단을 이렇게 잘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우리랑 적이야. 이 나라가 우리랑 적이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랑 우리나라랑 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 우리 공격할 때 쓸 낙하산 만들어 이러면서 수출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 비단을 매일 그 일본에서 가져다가 썼는데 일본이 너네한테 안 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단을 대신할 견섬유를 대신할 걸 찾아야겠다 했는데 이때 딱 맞았던 게 이 나일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 할 때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뛰어들게 되면서 여성용 스타킹도 멈춰 만들지 마. 우리 지금 이걸로 스타킹 만들 때가 아니야. 우리 이걸로 지금 군용 물품들을 다 만들어야 돼. 낙하산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로 군인들 군화 묶는 리본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로 만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일론으로 스타킹 만들지 마. 기다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 여자들이 엄청 기대를 한 거죠. 나 나일론으로 된 스타킹 신고 싶은데 팔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다렸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 기간 동안에는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이는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신고 있지 않은데 나일론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일론 스타킹을 엄청 기다렸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전쟁이 끝나서 다시 나일론 스타킹 이런 거를 전처럼 이렇게 편하게 사고 편하게 입고 쓰고 이렇게 싶다 해가지고 어떤 음악가 한 명은 나일론이 다시 꽃 피울 때까지 이런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여자들이 나일론을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일론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재미로만 끝나지 말고 나일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나일론의 특징 첫 번째는요. 마찰에 잘 견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찰이 뭘까요? 그렇죠. 이게 물체랑 만나서 이렇게 마찰이 된다. 서로 비벼진다. 이럴 때가 마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찰에 잘 견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나일론으로 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내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가방을 메고 있다 했는데 가방 끈이랑 그럼 내 옷이랑 이렇게 자꾸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마찰이 약하다. 그러면 가방에 닿는 부분마다 어떻게 돼요? 금방 헤어져서 옷을 못 입게 되겠죠. 하지만 이 나일론 섬유는 마찰에 강해서 이렇게 마찰이 조금 생겨도 튼튼하게 잘 버틴다. 그래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기고 튼튼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성이 크다입니다. 우리가 아까 합성 섬유의 일반적인 특성에서도 봤듯이 탄성이 크기 때문에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또 있습니다. 물에 젖지 않아요. 자, 물에 잘 젖지 않아. 아까 여러분들 나일론 처음 선생님이 소개했을 때 나일론으로 뭐 벨트도 봤고 나일론 원단 사진도 한번 봤었죠. 어때요? 물이 잘 흡수가 될 것 같나요? 아니죠. 좀 반짝반짝하고 방수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죠. 진짜로 나일론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흡습성도 떨어지고 흡수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뭐가 잘 생겨? 그렇죠. 정전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나일론으로 된 옷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마찰되다 보면 정전기 때문에 이게 후루룩 말려 올라간다거나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전기 때문에 파박 해서 나 너무 방금 깜짝 놀랐어. 정전기 방금 스파크가 튀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요, 햇빛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기고 튼튼하지만 이 섬유를 햇빛에 오래 놓았을 경우에 섬유가 점차 약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섬유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관리할 때 세탁하고 나서 햇볕 밑에 쨍쨍한데 말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리게 되면 섬유가 점차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일론이라는 섬유를 관리할 때는 햇빛에서 건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까 미국 또는 유럽에서만 이렇게 유행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일론으로 만든 제품들이 정말 많이 유행했는데요. 선생님이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팔렸던 보면 100% 나이롱해서 양말이 있죠. 왜 양말이 유명했을까요? 어때요? 양말 조금 신으면 이렇게 운동화나 신발 바닥이랑 이렇게 마찰이 돼서 그렇죠. 금방 구멍 나거나 이랬었어요. 이전에는. 하지만 어때요? 엄청 질기고 튼튼하고 마찰에 강한 새로운 섬유가 개발이 되면서 이걸로 양말을 만들었더니 이전에는 10번 신으면 구멍 났던 양말이 나이롱 양말을 신으니까 100번을 넘게 신어도 튼튼하다, 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이롱이 정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검정고무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양말이 100원 골라 나이롱 양말이 골라 100원 뭐라 당겨도 자 끄떡없어요. 영상에서 어때요? 나이롱 양말 팔면서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막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입으로 잡아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질기고 튼튼하다는 걸 막 홍보했었죠. 자, 이런 특징이 있는 나일론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잘 입고 다니는 옷이죠? 우리가 바람막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아노락 스타일로 되어 있는 옷들, 이런 옷들도 많이 입고요. 그 다음 우리가 스타킹, 여학생들 아직도 지금 많이 신고 있죠? 선생님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타킹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여러분들 튼튼한 가방, 가방에 무거운 책도 넣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뭐 생필품들 이런 것들도 넣어야 되는데 가방이 조금 들고 가다가 툭 찢어져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쏟아지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게 가방 이런 곳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아까 물이 잘 통한다고 했나요? 물을 잘 빨아들인다고 했나요? 아니었죠. 자,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렇죠. 보는 것처럼 스키복 이런 것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밖에서 눈이 녹았어. 밖에서 이렇게 차가운 눈밭에서 내가 스키를 탈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우리 몸에 막 흡수가 되는 거야. 옷이 막 눈이 녹은 물을 빨아들여, 차가운 물을. 그러면 내가 스키 타다가 너무 추워서 계속 탈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스키복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우산. 그렇죠. 우리 비 오는데 막 우산이 빗물을 다 흡수해. 그래서 나한테 떨어져. 이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로 우산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까지는 나일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합성 섬유 중에 나일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합성 섬유 중에 아크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릴 선생님이 사진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선생님 2가지 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진 보니까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따뜻해 보이고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양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동물 털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아크릴은 여러분이 방금 말해준 것처럼 정말로 맞아요. 양모를 대신해서도 많이 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물의 털 느낌을 낼 때 아크릴을 많이 씁니다. 실제 동물 털이 아니라 우리가 합성을 해서 만든 섬유로 동물 털 느낌을 낼 때 많이 쓰는 섬유입니다. 자, 그래서 아크릴이 선생님 방금
양모랑 가장 비슷한 느낌을 주는 섬유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크릴도 무엇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징에서? 맞아요. 양모랑 비슷한 특징이 있겠구나. 내가 이전 시간에 양모의 특징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죠? 자, 양모의 특징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섬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크릴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아크릴을 양모처럼 사용하는 데는 양모의 가장 큰 장점이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온성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크릴로 만든 옷을 입었을 때 촉감이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내가 까끌까끌하게 느끼지 않고 부드럽게 느낀다는 점. 그리고 양모처럼 가볍습니다. 어쩌면 양모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합성 섬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모보다 가볍게 느낄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이런 좋은 특징이 있어도 우리가 합성 섬유에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물에 젖지 않는다는 특징, 우리가 합성 섬유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이 물에 젖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흡습성이 낮습니다. 흡습성이 낮기 때문에 정전기가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흡습성이 낮고 또 이렇게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우리 이전에 나일론을 배울 때는 그래요. 오히려 이런 특징을 잘 개발해서 스키복으로 사용이 된다든지 또는 우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반대로 나쁜 점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걸로 스키복이나 뭐 우산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만들었을 때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햇빛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나일론은 햇빛에 약한 섬유였었죠? 그래서 햇빛에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 밑에서 건조를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크릴 섬유는 햇빛 밑에서 건조가 가능합니다. 햇빛에 아주 강한 섬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탄성이 크다는 특징,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이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약품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천연 섬유를 배울 때, 그렇죠. 모섬유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맞아요. 우리가 뭐에 약하다? 그렇지. 우리가 비눗물로 손을 씻는 것처럼 모섬유를 동물성 섬유이기 때문에 단백질로 이루어져서 비누를 이렇게 많이 닿게 하면 어떻게 된다? 섬유가 차츰차츰 겉부분이 녹는다. 그래서 섬유가 차츰차츰 약해진다. 그래서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그래서 모섬유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양모섬유가 그렇죠. 알칼리성, 따뜻한 비눗물, 그렇죠. 열과 압력과 그 다음에 알칼리성, 수분, 이 네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비벼주면 맞아요. 축용성 때문에 옷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었죠. 하지만 아크릴은 그런 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모섬유랑 내가 비슷한 느낌의 옷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양모섬유가 너무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이 아크릴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니트, 스웨터 이런 종류에도 아크릴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크릴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 양모 대신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특징이었습니다. 아크릴의 특징은 질기고 튼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합성섬유의 일반적인 특징에 나와 있었죠? 맞아요. 우리가 천연에서 얻은 섬유의 경우는 우리 사람 머리카락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다 보면 어느 정도 힘이 가면 어때요? 뚝 끊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크릴은 이렇게 우리가 합성섬유로 길게 뽑았기 때문에 아주 질기고 튼튼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기고 튼튼하면 선생님 질기고 튼튼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입어도 마찰에도 강하고 질기고 튼튼하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점을 정말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꼭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 이거 뭔가요?
여러분 혹시 내가 니트 스웨터 이런 거 입었을 때 나 이렇게 보풀이 생겨서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이었는데 보풀이 많이 생겨서 입지 못하게 되거나 매번 입을 때마다 보풀이 너무 많이 생겨 너무너무 귀찮아 이런 친구들 있진 않나요? 자, 이 보풀이랑 아크릴이 질기고 튼튼하다는 점이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자, 어떤 점이 그런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두 개의 섬유, 보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양모 니트와 아크릴 니트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양모 니트의 경우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 사람 머리카락처럼 어느 정도 힘을 주면 어느 순간에는 뚝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옷을 입다가 보풀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옷을 입는데 이렇게 팔 부분이나 이렇게 소매단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했을 때 마찰이 생겼을 때 이 섬유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뭉치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보풀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양모 니트의 경우는 양모 섬유는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을 받아요. 계속 마찰이 일어나다 보면 쑥 하면서 보풀이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 사람 머리카락처럼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 끊어지기 때문에 보풀이 생겼다가도 뚝 하고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아크릴 니트를 한번 볼게요. 아크릴 니트의 경우에는 아주 질기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보풀이 생겨도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을 줘서 나중에 다 관리를 해서 뜯어주어야만 이 보풀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보풀이 잘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질기고 튼튼하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특히 옷을 고를 때 내가 니트 종류를 고를 때 여러분들 정말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거랑 이거는 비슷하게 생긴 니트인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양모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정말 비싸. 근데 이거랑 정말 비슷하게 생기고 옷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크릴로 100% 만들어졌대. 그랬더니 가격이 절반보다도 더 싸네? 그럼 당연히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크릴로 된 니트를 딱 사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내가 몇 번 잘 입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보풀이 생겨서 한두 번밖에 못 입고 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크릴로 만들어진 다른 섬유들보다도 우리가 특히 이렇게 니트 제품을 고를 때는 아크릴로 100% 된 제품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옷을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크릴의 특성을 살린 제품들 선생님이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방금 본 것처럼 우리 니트, 스웨터 종류들도 우리가 아크릴로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 여러분 좋아하는, 지금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거. 특히 뭐 토끼털이나 여우털이나 뭔가 모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피가 아닌 이런 목도리나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런 털 자켓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크릴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는 비건 패션이라고 해요. 비건 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건이라는 단어는 채식주의자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비건을 패션에다 붙인 거죠. 비건을 패션에 붙였을 때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패션에서? 그렇죠. 동물성 섬유를 소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비건 패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비건 패션을 할 때 내가 모피도 입고 싶어. 모피의 느낌이 나는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한 옷은 입고 싶어. 하지만 나는 동물들을 사랑하고 난 동물들이 이렇게 막 잔인하게 죽거나 내 옷 때문에 막 이렇게 여러 마리가 죽는 거 나는 못 보겠어. 그래서 나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건 패션을 실천할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동물성 섬유, 뭐 양모나 모피 이런 것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아크릴입니다. 그래서 아크릴 섬유를 활용해서 동물성 섬유 못지않은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이 아크릴 섬유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가발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인형 머리카락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형 머리카락, 우리가 막 바비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인형들 머리카락을 생각하면 아, 아크릴이 이런 섬유구나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뭐 합성 섬유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섬유들에 대한 특징은 매우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합성 섬유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지? 아, 이 섬유는 이 부분이 추가되는구나 해서 한두 가지 정도 추가되는 내용들만 조금 더 기억해주면 됩니다. 오늘 수업도 재밌게 잘 봤나요? 여러분들 복습해주고 선생님이 기억해달라고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해주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